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월 24일 오후에 촬영을 해서 새벽 2시 35분에 영상을 자동 업로드를 하려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2시 35분에 업로드를 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을 깨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송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중이고요. 라이브 방송 새벽 2시 35분 기점으로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 시청자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찍는 영상은요, 오전 6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업로드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새벽에 뭐 때문에 또 시간을 하필이면 새벽 2시 35분으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다른 문제는 아니고 엠바고, 바로 그 보도 유예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 유예가 걸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점으로는 기사가 터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푹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는 난리가 나 있고, 아침 뉴스로는 이놈의 얼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거죠. 네, 플라이트 레이더라고 부르는, 현재 대한민국 땅으로요, 비행기 한 대가 추가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타고 있는 많은 애들 중에 한 사람, 저는 사실 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한 놈은 바로 얘입니다. 박광렬이 지금 한국으로 송환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의 국적기를 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박광렬은 대한민국 국적에 들어온 게 된 겁니다. 즉,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받겠죠. 해서 3월 24일 기점 그 날짜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인도가 됐고, 그리고 3월 25일 현재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3월 25일 수요일 새벽 6시 40분경,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시간 6시 반이죠. 딱 10분 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박광렬 및 나머지 범죄자 및 관련자들 태운 비행기가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가지 수속들을 밟게 되고요. 아마 추측으로는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국장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 B 앞쪽에서 언론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박광렬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놈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죠. 광렬아, 웰컴 투 코리아다. 넌 된 거야. 네,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가 합동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바고가 걸려있던 내용이라 이게 좀 급하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좀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상태로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구나라고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근 준비하실 분들은.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죠. 박광렬이 드디어 들어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때 댓글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형량이 낮은 거, 우리나라 뭐하러 들어보냐, 그 나라가 형량이 더 길던데 그냥 거기 두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을 봤더니 뭐 다른 내용들로는 뭐 걔가 자기가 한국 들어가면 박광렬이 뭐 거기 있는 뭐 한국이 다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봐주기식 하는 거 아니냐, 뭐 한국에서 또 탈옥하면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 도대체 왜 데리고 왔어야만 했는지, 그 내용들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광렬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으로 꼭 데리고 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박광렬은 이미 작년까지 세력을 너무 키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너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너무의 기준이 뭐냐면, 박광렬의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앞 이후의 스텝, 남은 단 한 단계가
다른 국가 나이지리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필리핀에서 너무 많은 자금을 벌어들였고 그 안에 필리핀 교도소가 얘 본사였어요. 약 유통 본사. 정말 어이가 없죠. 저번 영상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있는 감옥을 다 교도관을 매수해가지고 약과 관련된 유통 본사로서 만들어놨던 박광렬이죠. 심지어 대한민국에 이제 취재분, 악인 취재기에 최 PD님이 직접 가셨을 때도요, 자기 똘마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자기 돈 마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한다. 자기 한국 들어가면 난리 난다. 자기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기가 엄청 거물이다. 막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캄보디아 일이 한번 터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문제들이 많이 터졌고 저희도 영상을 같이 찍어 올린 것들도 있었고 전 국민적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일이죠. 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왕렬이가 생각을 살짝 준비하던 걸 더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얘가 한국에다가 약을 뿌리니까. 이걸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 가야 되겠다. 자신만의 약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던 게 박광렬이었죠. 월드와이드라는 또 다른 깽단 같은 이름을 만들어 놓고 막 무기 같은 것도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박광렬에게 없었던 게 단 한 가지입니다. 용병이요. 그 용병이 가장 많은 곳, 돈만 있으면 전부 용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의 깽단처럼 살 수 있는 곳,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로 튈 준비를 했던 애입니다. 얘 만약에 나이지리아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문제였었어요. 이게 작년에 정말 골머리 썩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광렬을 한국에 송환하게 결국에는 됐습니다. 얘를 그냥 뒀다.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약은 더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 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박광렬이 갖고 싶어 했던 깽단까지 갖게 되면요, 얘 마피아 조직처럼 되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려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부분,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일부 있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광렬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박광렬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약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박광렬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약을 유통시키는 유통 총체계 위에 있는 애가 얘입니다. 한국에 유통 라인들을 전부 다 꽂아놓고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교도관을 매수하고 그 안에서 황제처럼 생활을 하고 교도소를 자신만의 요새로 만들어버렸죠. 이거 냅둬야 됩니까? 아, 뭐하러 데려와? 거기 그냥 있게 두지. 우리나라는요? 아니,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얘를 그냥 거기다 두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애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이런 나쁜 놈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거만하거든요. 이때도 그 얘기했어요. 뭐 유튜버, PD, 뭐뭐뭐 기자들 자기가 뭐 중국에 뭐 그거 해가지고 청부살인 의뢰한다 이런 말까지 서스름없이 하는 게 딱 박광렬이었습니다. 얘는 그냥 진짜 완전 그때 당시만 해도 황제 마인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이 급격하게 바뀐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 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웰컴 투 코리아다 이 씹새끼야. 자, 어찌되었든 저도 사실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화도 정말 많이 났고요. 외교부에서, 법무부에서 계속 송환시켜달라, 뭐라고 해달라,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10년 된 싸움이에요. 늘 그냥 말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우리 모두의 관심들이 모였고 그게 하나의 마음이 됐고 모두에게 같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결국엔 해결을 해주잖아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광렬을 데리고 와야 되는 세 번째 위험. 박광렬은 분명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탕수수밭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이 있습니다. 공범 징역 30년 나왔거든요. 걔 쫙 발 뺐습니다. 그거 박광렬이 한 거예요. 전 죽인 적 없어요. 왜? 박광렬은 못 데리고 들어오니까. 같은 공범만 재판받았어요. 수사를 못해요. 데리고 들어온 새끼는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거 박광렬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범이요. 징역 30년 나왔거든요. 지금 모든 혐의점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박광렬한테요. 근데 얘는 안 들어온 거예요. 얘 안 들어오고 떵떵거리면 자기는 안 들어간다. 자기는 뭐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만 살아왔던 애가 얘입니다. 데리고 들어와야죠. 사람 3명 살해한 죄도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박광렬 한국 들어와도 형량이 얼마 안 될 텐데? 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는 부분,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광렬은 강도살인 혐의가 있습니다. 아까 공범이 있다고 그랬죠. 강도살인 혐의 3명이요.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이 아니고 유통이고 유통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바티칸 킹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 위의 총책이 박광렬이었습니다. 바티칸 킹덤도 형량 꽤 나왔죠. 이렇게 덩어리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광렬한테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법 조항만 보더라도, 이 죄명의 조항만 보더라도요,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기징역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형을 받거나 무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줘야 될 사건을 자꾸 유기징역 35년, 40년 주는 경향성이 요즘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부분이 조금은 찜찜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표시되어 있는 건 무기징역 혹은 사형입니다.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징역 10몇 년 받는 거 아니냐, 변호사 엄청 써가지고 몇 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걸려있는 죄명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있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무기예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광렬을 데리고 와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박광렬이 취재진 앞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 한국 들어가서 자기가 입만 열면 난리 난다. 검사부터 뭐부터 높은 사람들부터 다 난리 날 거다,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박광렬한테 돈 받아 처먹은 새끼 있으면 당연히 죽여놔야죠. 그건 어떤 새끼든지 간에 죽여놔야죠. 이건 모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박광렬이 들어오게 됐을 때 박광렬이 측근들이 전달해줬던 제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더라고요. 체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 힘이 있냐, 들어가야지. 자기가 어떻게든 변호사 많이 써가지고 낮게 나오게 할 거야, 얼마 안 나올 거야, 말도 안 되는 뇌피셜도 돌리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때 당시에 말한 게 뻥칸지 진짜인지 철저하게 확인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좀 있으면이겠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1시간이나 1시간, 2시간 이후면은 이제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박광렬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박광렬이 송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올해부터 약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현실 부정하듯이. 뭔 뻘소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든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박광렬.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1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약 3시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시차가 약 1시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어찌됐든 지금 날아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바로 몇 시간 뒤에 저도 이 얼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이때처럼 거만하고 뻣뻣하고 뻔뻔하게, 아니면 자신감처럼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 진짜로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봤던 박광렬이라면 그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할 그런 느낌이라서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광렬만 이번에 송환 대상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박광렬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저희가 막 예전에 방송 많이 때렸죠. 언론사에서도 때리고 같이 막 때렸을 때, 막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막 이감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박광렬이 차선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얘는 심지어 자기 조카까지 써먹었거든요. 자기 수족으로요. 자기 바로 밑에 상선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광렬을 대신해서 약을 뿌리게 했던 애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박광렬 조카, 걔도 송환 대상자입니다. 예. 따라서 대한민국을 좀먹게 했던 끔찍한 대량의 약들을 던졌던 한 덩어리가, 위쪽 덩어리가 한번 뚝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거 떨어져 나가면 누가 어차피 대체할 거잖아 라는 내용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도 박광렬 관련 컨텐츠 할 때 정말 제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제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윗상선 쳐내려고 제보해요. 자기가 그 자리 먹고 싶어서 윗상선 제보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와, 얘는 정말 의리고 뭐가 아무것도, 당연히 뭐 얘네들이 범죄자인데 뭐가 있겠습니까만, 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자, 박광렬이 이번에 이렇게 치고 나서 들어온다. 그리고 박광렬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위에 덩어리가 빠졌으니까 누군가가 대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또 범죄는 똑같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늘 악의 고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악의 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관심을 끊는 것.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딴 피해 끼치면 잡아서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본보기처럼 이런 형량 받는다 라는 거죠. 제발 정상적인 형량 처벌 좀 내려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와, 박광렬 드디어 오는구나. 저희 정말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저도 협박도 당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사실 저도 끝났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 이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강주천, 얘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강주천 누구냐면 자기 아내 살해하고 돈 때문에 태안의 저수지에다가 넣어서 얼음 꽁꽁 얼어가지고 시신 발견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인터폴이 잡았거든요. 필리핀 어떤 데라고요? 튈 수 있다고 얘 튀었어요. 튀고 나서요, 얼마 뒤에 잡힙니다. 잡혔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게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도소 들어갔죠. 얘 꿈은 제2의 박광렬 딱가리가 되는 게 꿈이냅니다. 얘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의 가족들이 왜 피해자가 사망했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어떠한 것 다 멈춰 있잖아요. 왜? 가해자가 딴 데 가 있으니까. 남편이었죠, 사위였죠. 이런 애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데리고 들어와야죠. 올바르게 처벌해야죠. 여러분들께서 강주천도 데리고 와야 된다 라는 걸 함께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주천 또한 다음 송환 명단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톡기든 다른 나라로 톡기든 어쨌든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강력한 처벌 받는다는 거, 그 본보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박광렬, 너 진짜 오래 나랑 싸웠다. 물론 나랑만 싸운 건 아니지. 정말 수많은 기자분들 협박하고 위협하고 PD님들도 위협하고 그렇게 황제처럼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왔지. 이제 대한민국 교도소 한번 당해봐라. 네가 살던 교도소랑 좀 다를 거다. 그리고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감옥에서 잘 살아봐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웰컴 투 코리아다 이 새끼야. 끝으로 참 어려운 얘기죠. 2016년 12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2017년경부터 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소리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하지만 그 일들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잔혹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게 됐죠. 그 중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총판, 전세계 박광렬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외교부도 법무부도 그리고 뭐 저희 말씀드린 전성규 이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기자님들도 그러시고 목숨 걸고 취재하러 거기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송환 요구를 해왔지만 어쨌든 거기서만 늘 멈춰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올만 하면 또 탈옥해버리고 또 열심히 뭐 자꾸 제보하고 잡아냈다면 또 탈옥해버리고 이젠 탈옥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황제처럼 생활해버리고 사람 미치죠. 약올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한국 영토에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북부지방청으로 이송될 확률이 제일 높고요. 의정부교도소로 수감될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올바른 그리고 현명한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건, 그 이전에 박광렬 사건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 이야기 아닌데? 라는 마음보다 다 같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박광렬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깜빵으로 쳐넣게 됐습니다. 지는 절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최악의 범죄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이제 준비하시면서 조금 이따 TV를 트시면 박광렬이 들어올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